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실상묘법연화경. 역사정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과에 대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거의 다 인과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인과에 대한 이야기면서도 실제로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조금 내용이 길어서 1회, 2회 두 번을 나눠서 합니다. 어째 잘못하면 여러분이 나누어서 하니까 짜증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길다 보면 길이가 한 20분 정도 되는데, 길다 보면 바쁜 시간에 보지 못하고 넘어갈까봐 제가 1회, 2회를 나눠서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 오늘 듣고 내일 듣고 꼭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냥 이야기로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로 인해서, 인과로 인해서 반드시 인과가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복은 쫓아가야 되고 악은 멀어져야 되고 그런 일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니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불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약사정사 스님하는 전설 따라 삼칠리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으면 이거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뜻이니만큼 많이 들어주시고, 옆에 사람에게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신다면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데 아주 힘이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십시오.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윤회를 부정합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에 대한 우리 육도 윤회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듣지도 않을 분들은 믿지도 안 하고 알려고 하는 그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새 와가지고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하는 방법과 과학적인 실증을 토대로 해가지고 요새는 윤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책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초심리학을 연구하시는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박사가 이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2000건이나 실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 가운데 1962년부터 65년 사이 2, 3, 4, 5 이렇게 사이에 조사한 그 62년부터 65년 사이에 4년 동안 조사한 이야기 2000건의 이야기 중에서 한 대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그게 태어난 아이가 전생에 태어난 아이 이름이 샹카라는 겁니다. 샹카. 이 샹카라는 아이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주인공은 1961년 7월 인도 동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 카나우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샹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샹카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에 길쭉한 반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칼에 다친 상처처럼 보였는데 출생한 지 3, 4개월이 지나서야 이 어머니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2살쯤 돼갖고 샹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발사인 프라샤드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리고는 지금 살고 있는 카나우지 시와 다른 지방에 파필이라는 곳에 내가 살던 전생의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 이발소를 경영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자꾸 자주 조릅니다. 이 아이가. 또 샹카는 전생에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이야기도 하며 나무 그릇으로 만든 밥그릇 이런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갖고 놀던 장난감이라든가 밥그릇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기는 어려운 아주 비싼 물건인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생의, 그러면서 이 전생의 살던 집에 찬장 안에 지금도 아마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2살짜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뒷날 전생의 집을 찾아가서 전생의 아버지인 프레샤드와 어머니의 확인해 본 결과 샹카가 말하는 그대로 그 찬장 안에
장난감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이게 샹카가 했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틀림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샹카는 지금의 아버지인 구프라, 지금의 아버지는 구프라는 어린 이 샹카에게 전생 이야기를 못하도록 합니다. 전생 기억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에게 대개 전생에 자기가 어떻게 죽었으며 병으로 죽었다든가 혹은 살해됐다든가 돌발사고로 죽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샹카도 꼼짝없이 그런 말을 하는데 자식이 전생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아버지가 지금의 아버지가 그게 끔찍하고 해서 듣기가 참 거북하고 이래서 못하도록 말립니다. 샹카의 말에 의하면 구바스 과자를 먹다가 이것을 왜 과자 이름까지 나오는가 하면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구바스 과자를 먹다가 강가로 끌려가서 흉악한 사람에게 목이 잘려 살해되었고 땅속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내 목 주위에 있는 반점인 목이 잘렸을 때 생긴 상처 자국이다. 그리고 나를 죽인 범인은 2살짜리가 이름까지 말합니다. 차투우리와 자와하르다. 반드시 그 사람을 내가 찾아서 복수할 것이다. 말을 계속 합니다. 2살짜리가. 막 이 말을 할 때마다 샹카 얼굴은 살기가 번쩍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샹카가 5살이 되던 초여름 어느 날 마을에 있는 사원에서 큰 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제를 지내고 있어서 어머니와 같이 샹카는 그 제 지내는 사원에 가서 독경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어린 샹카는 지루함을 느껴서 이 사람 저 사람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샹카가 어느 한 남자의 얼굴이 닿는 순간 앗! 하고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순간적으로 샹카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으며 사시나무 떨듯이 어머니에게 매달려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차투리야. 샹카는 모기 소리만 하게 어머니야 귀에 대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이 어린 아들에게 들은 바가 있었으므로 반신반의하면서 너무나 무서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아들 샹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생에 흉악범에게 살해되었다는 샹카 전생의 기억을 하는 샹카에 대한 소문이 사람 입에서 입으로 통하기 시작해가 온 동네에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전생의 아버지인 이발사 프라샤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샹카가 태어나 살고 있는 카나우지시의 다른 지방에 있는 어린 샹카의 전생의 기억으로 말한 프라샤드는 이발소에 그 이발소가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샹카의 전생의 아버지 프라샤드는 들리는 소문을 이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샹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샹카 나이가 5살이 되던 1965년 초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샹카의 현재 아버지 구프타는 프라샤드를 상대하기를 회피합니다. 샹카의 전생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혹여나 전생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혹시나 빼앗길까봐 염려도 되고 해서 이 프라샤드라는 전생의 아버지와 샹카가 만나는 것을 지금의 아버지 구프라가 허락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전생의 아버지인 프라샤드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못 만나게 하니까. 다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죽은 아들이 샹카로 다시 태어난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프라샤드는 그 뒤로 여러 차례 샹카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샹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내왕하다가 1965년 7월 어느 날 이 전생의 아버지인 프라샤드와 샹카가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샹카와 전생의 아버지인 프라샤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은 참으로 진기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샹카의 집 문턱에 전생의 아버지인 프라샤드가 앉아 있었고 가족의 손을 잡고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샹카는 문간에 앉아있는 프라샤드를 보는 순간 발이 멈춘 채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일의 이야기를 들으셔야만 이 이야기의 내용이 알게 됩니다. 조금 지루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보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뭐 꾀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길면 보기가 시간에 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을 기다리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인과의 이야기는, 인간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제가 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뭐 흘려가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과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에 뭘 전해드려서, 착한 것은 행해서 따라하고 악한 것은 멀리해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우매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드릴까, 무슨 얘기를 연구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문서도 많이 뒤져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스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자도 좀 늘려주시고 좋아요 늘려주신다면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해서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돈 10원도 안 됩니다. 하루에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여기 투자를 합니다. 그래 하시고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여러분 살림살이에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고, 저도 또한 부처님 말씀 전하는데, 전하고 포기하고 전법하는데 크나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실상묘법연화경.